네, 안녕하세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입니다. 오늘은 똑딱이 필통 출시가 되어서 찾아뵙게 되었고요. 일단은 똑딱이 필통 한번 완성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게 똑딱이 필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어서 안쪽에 수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색상, 푸에블로 블루, 터키 블루, 그레이, 블랙, 옐로우, 그리고 2가지가 없는데요. 한 가지는 핑크, 오늘 샘플 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제작할 게 내추럴 색상, 총 6가지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트 열어보시면 가죽하고요. 그리고 쪽가위, 마감천, 그리고 B라고 적혀있는 본드,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 바늘 2개, 면봉 2개, 미니 헤라,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만약에 옆에 휴지 있다 하시면 휴지 한 2장만 조금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하고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하고요, 미니 헤라, 이것만 두고 잠시 다른 재료들 오른쪽으로, 아니 한쪽으로 치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죽 앞면이 아니라, 지금 이게 앞면이거든요. 앞면이 아니라 뒷면 보시면 뒷면이 약간 까칠까칠할 겁니다.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푸에블로 가죽이라고 해서 명품 소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조 가죽하고 다르게 천연 소가죽이기 때문에 뒷면이 이제 재단한 상태여서 까칠까칠한 상태이고요. 이 뒷부분을 마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마감재를 미니에러로 퍼가지고 넓게 펴발라 주세요. 발라 주실 때 뭉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나 바닥에 묻었다 하시면 바로바로 닦아 주셔야 되는 게, 앞면에 만나게 묻었을 경우에 얼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셨는데 얼룩이 생기면 좀 가슴 아프시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넓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 얼룩이 만약에 졌다 하더라도 이 푸에블로 가죽은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더 멋스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얼룩진 부분도 더욱더 약간 기존에 있었던 문양처럼 멋스럽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가죽의 문양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넓게 펴발라 주세요. 그냥 쭉쭉쭉. 그리고 이거 바르시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진하고 어느 부분은 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소 가죽상 특성상 어느 부분은 이제 근육이 많고 어느 부분은 지방이 많았던 부분에 따라서 흡수율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발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색상이 동일하게 일치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쭉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부분, 맨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이런 옆쪽 부분은 바르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이 마감재 같은 경우는 왁스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살살살 발라줍니다. 손으로.
이 마감해주는 이유가 아까 처음 보셨으면 그 약간 거칠거칠한데 그 거칠거칠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시게 되다 보면은 가죽에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면을 맨들맨들하게 마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발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휴지로 한번 살짝 닦아주세요. 미니헤라 닦아주시고요. 미니헤라 한쪽에 치워주시고요. T라고 적혀있는 마감제 닫아주도록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T랑 B랑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랑 B랑 섞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닫아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말랐고요. 그리고 앞면에도 지금 하나도 안 묻은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둥근 부분을 위로 잡아주시고요.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보시면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쭉 통과시켜서 이 부분 살짝 이렇게 구멍이 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씩 좌우로 움직여서 이 상태로 표시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저희 본드로 붙여줄 겁니다. 이 상태로 바느질 하다 보면은 바느질 자체가 약간 삐뚤빼뚤 되거나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드로 가이드 역할 잡아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늘 접어서 대략적으로 아까 저희가 구멍 뚫었던 데 바늘에 넣었던 데가 여기 첫 번째 구멍이랑 대략적으로 맞춰지도록 잡아줍니다.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접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바느질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위에 나와 있는 구멍 수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구멍 수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 구멍과 이쪽 왼쪽 맨 위에 구멍과 대략적으로 일치하게 접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이거 접어주실 때 손에 물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네, 이 상태로 접어주셨으면 이 바늘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윗부분에 여기 날카로운 부분 이쪽 윗부분에 B라고 적혀있는 본드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본드를 0.5cm 정도 좌우로 해서 0.5cm 정도로 폭으로 한 이 정도 폭입니다. 이 정도 폭으로 살살살 발라줍니다. 그래서 뭉치지 않도록 쭉 발라주시고요. 이 본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이드용이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바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르셨으면 바늘 접어서 아까 첫 번째 구멍 뚫었던 데랑 비교해서 첫 번째 구멍과 여기가 일치하도록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눌러주시고요.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안 붙어도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만 대략적으로 딱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붙여주시고요.
붙이면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모서리와 모서리가 거의 일치하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구멍과 앞에 첫 번째 구멍과 뒤에 첫 번째 구멍이 대략적으로 맞도록 잡아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살짝 0.5cm 정도씩 발라줍니다. 발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첫 번째 구멍과 여기 첫 번째 구멍이 대략적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거 붙이실 때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맞도록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손가락으로 잡고 있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모두 좌우로 해서 모두 붙었고요. 이제 헤라 닦아주시고요, 휴지로. 그리고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닫아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실하고 바늘 2개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실로 여기 보시면 바느질, 구멍, 길이 재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한 배 대략적으로 재주시는데 모자르지 않게, 그러니까 좀 여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유 있는 게 더 좋겠네요. 여유 있게 한 배 잡아주시고요. 이 길이에 5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쪽가위로 여유롭게 잘라줍니다. 이게 짧으면 중간에 바느질 하다가 모자라서 풀고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한 5배 길이 재주시고요. 조금 여유롭게 해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제 바느질 한번 준비하는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바늘귀에 넣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힘드시다 하시면 벨커스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새들 스티치라고 검색만 하셔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바늘귀에 실을 넣어 주셨으면요. 이 상태로 넣어 주셨으면요. 뾰족한 부분을 하늘을 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실을 이렇게 쭉 빼주시고요. 이 실 끝이 여기 뾰족한 바늘 끝으로부터 5cm에서 한 7cm 정도 나오게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 잡아주셨으면요. 실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바늘이 엄지와 검지를 통과하도록 쭉 밀어주시면 이렇게 바늘이 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실을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접어서 S자 가닥에 만들어서 한 번 더 뚫어줍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이 실을 살짝 당겨서 이 배 부분, S자의 아랫부분이 일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왼손으로 뾰족한 부분을 잡고 여기 맨 위에 관통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살짝만 잡아주세요. 너무 세게 잡으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살짝 잡으신 다음에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주세요. 쭉 이렇게 실을 훑듯이 쭉 끝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긴 쪽 실을 잡고 당겨주시면 맨 위에 관통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바늘귀에 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한쪽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제가 바늘 2개를 드렸을 거예요. 가죽공예는 바늘 2개로 바느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을 하나를 더 끊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실 한쪽에는 지금 매듭이 젖어 있고 반대쪽에는 지금 실이 그냥 매듭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바늘귀를 또 넣어 주시고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귀를 넣어 주시고요.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양쪽에 쌍절곤 형태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 하나에 바늘 2개 양쪽에 쌍절곤 만들듯이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바늘귀에 실을 넣어 주셨으면 뾰족한 부분을 하늘을 보게 잡아주신 후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cm에서 7cm 정도 좀 나오게, 그러니까 손가락, 검지손가락에 2마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실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바늘로 실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바늘이 실을 관통하도록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접어서 S자가 되게 또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쭉 긴 쪽 실을 잡아서 S자 배 부분이 일자가 되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늘 뾰족한 부분을 잡고 맨 위에 관통되어 있는 부분을 살짝 잡은 다음에 쭉 내려줍니다. 훑듯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매듭 2개가 생성이 되고요. 긴 쪽 실을 잡고 당기시면 맨 위에 관통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바늘귀에 걸쳐지게 됩니다. 쭉.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바느질 할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바느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머니 부분이 있는 데가 이쪽 부분이 앞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쪽 부분을 넓은 가죽을 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봐주시고요. 앞쪽을 보시는데 바느질 라인 보시면 바느질 구멍도 사선으로 지금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앞, 뒤, 그리고 여기 사선에 이쪽을 저는 아래라고 표현하도록 하고요. 이쪽을 위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수평인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대략, 그러니까 임의의 선입니다. 그 수평인 선 아래를 아래, 수평인 선 위를 위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의 아래, 사선의 위, 그리고 앞면, 뒷면. 그래서 뒷면에도 지금 사선으로 뚫려 있거든요.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래, 위라고 표현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구멍, 사선 밑에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뒤로 나오는 것도 사선 밑으로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뚫어주세요. 만약에 잘 안 들어간다 하시면 이렇게 살살살 바늘을 움직여 주시면요, 쑥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뒷부분에도 사선 아래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앞부분에도 사선 아래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만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반대쪽 바늘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사선 윗부분으로 두 번째 구멍입니다. 두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아래쪽으로 나오게 두 번째 구멍 사선 아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부터 기억하신 거는 위, 아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이 들어가는 건 위, 나오는 건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멍만 밑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구멍은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두 번째 구멍 밑으로 나오게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잡고 빼줍니다. 이렇게 되시면 앞에는 이렇게 매듭이 젖어 있는데 뒤에는 두 개의 실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뒷부분을 보셔서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두 번째 구멍, 여기 두 번째 구멍입니다. 여기 두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쭉.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저희가 바늘로 실을 뚫었듯이 이렇게 매듭이 진 데에 그 바늘이 실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뺐다가 다시 껴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이렇게 앞쪽에 바느질 라인이 매듭이 젖어 있고요. 뒤쪽에도 매듭이 젖어 있습니다. 이게 가죽공예의 한 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한 땀 한 땀 계속 바느질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땀이 되셨으면 이렇게 실 양쪽을 잡고 너무 세게 말고 살살살 당겨줍니다. 이거를 일정한 힘으로 해주셔야 여기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땀이 앞뒤로 매듭 수가 같게 되면은 무조건 앞면을 보시고요. 앞면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이번엔 세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세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뒷부분 세 번째 구멍 사선 아랫부분으로 나오게 바늘을 쭉 밀어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잡고 쭉 밀어 넣어 주시고요. 이번엔 빼주시고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앞에는 두 개의 매듭이 젖어 있고 뒤에는 한 개의 매듭과 두 개의 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세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세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여기 세 번째 구멍 아래로 나오는 겁니다. 사선 아래요.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양쪽을 잡고 당겨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멍 사선 위 들어가서 뒤에는 아래쪽으로 나오게, 무조건 바늘이 들어가는 거는 위쪽, 나오는 건 아래쪽 구멍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쪽 다시 잡고 위에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여기 네 번째 구멍이죠. 네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나오는 건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쭉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땀수 3개, 3개
같으면, 앞뒤로 같으면 양쪽을 잡고 당겨주시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여기 맨 마지막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 있으면 그 생가죽 뚫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 살짝 넣은 상태에서 살살살 움직여 주시면, 좌우나 위아래로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 주시면 어느 부분에 쑥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자로 나오시는 분은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래로 나와서 아래로 들어간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바느질 되는 게 맞고요. 앞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선 바느질, 이게 새드 스티치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똑같이 해줍니다. 맨 마지막까지 위, 아래 맞춰주시고요.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고,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고, 이 부분만 주의해서 끝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마감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기까지 지금 다 못하신 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여기 맨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 구멍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는 거,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 다시 재생 버튼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구멍부터 아래쪽으로 바느질을 계속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실을 맨 아래 구멍에 두 번째 구멍,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여기입니다. 이번에는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서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밑에서 두 번째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뒤에도 똑같이 맨 아래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여기 두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앞쪽 두 번째 구멍에 이렇게 바늘이 나오도록 해서 빼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당겨 주시는데, 이번에는 맨 마지막은 좀 세게 당겨 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원이 되게, 여기가 약간 타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B라고 적혀 있는 본드를 다시 열어 주시고요. 이 바늘로, 여기 지금 매듭이 젖어 있죠? 바늘로 살짝 콕 묻히셔서요. 정말 살짝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묻혀주세요. 여기 맨 아래 구멍에 살짝 넣어주듯이, 완전히 뚜시지 마시고요. 구멍에 살짝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바늘로 해서 본드를 여기 맨 아래 구멍과 그 다음 두 번째 구멍에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뒷부분도 똑같이 맨 아래 구멍과 그다음에 맨 아래서 두 번째 구멍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셨으면 이번에는 쪽가위로 바늘 한번 닦아주고 갈게요. 아까 본드 묻었으니까 닦아주시고요. 본드 닫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쪽가위로 그냥 다른 거 뭐 매듭 같은 거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쪽가위로 최대한 바짝해서 잘라줍니다. 앞에 있는 것도 잘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쪽가위로 최대한 바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쪽은 완성이 되었고요. 바느질. 이번엔 오른쪽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 이렇게 지금 매듭이 젖어 있는데 이 부분 쪽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매듭 바늘과 분리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한쪽은 완성이 되었고 바늘 2개는 분리하고요. 이제 왼쪽 완성이 되었고요. 오른쪽 바느질을 시작할 건데요. 아까와 같이 오른쪽 이 바느질 길이에 실을 재주시고요. 여유롭게 이렇게 한 배 재주시고요. 이 길이의 5배, 둘, 셋, 넷, 5배 만큼의 길이를 재주시고요. 좀 여유롭게 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바늘귀에 실을 넣어주시고요. 뾰족한 부분을 하늘을 보게 잡아주신 후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cm에서 한 7cm 정도 나오게 검지손가락 2마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 후 바늘로 실을 관통 시켜주시고요. 한 번 더 접어서 S자가 되게 만드시고 한 번 더 뚫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 부분 넣어주시고요. 살짝 잡고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 2개가 생성이 되고요. 긴 쪽지를 잡고 여기 맨 위에 관통되어 있는 부분이 바늘귀에 걸쳐지도록 당겨줍니다. 네,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바늘을 잡고 바늘귀에 실을 넣어 주시고요. 뾰족한 부분을 하늘을 보게 잡아주시고요. 뾰족한 부분으로부터 실끝이 5cm에서 7cm 정도 나오게 검지손가락 2마디 그리고 바늘로 실을 뚫어줍니다. 한 번 더 접어서 S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한 번 더 뚫어줍니다. 그리고 긴 쪽실을 잡고 당겨서 S자 배 부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을 잡고 맨 위에 관통되어 있는 부분을 살짝 잡은 후 쭉 내려줍니다. 긴 쪽실을 잡고 당겨서 맨 위에 관통되어 있는 부분이 바늘귀에 걸쳐지도록 만들어서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바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첫 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바늘이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게 뒷부분에도 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선 아래로 이렇게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엔 반만 바늘이 이렇게 반만 들어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바늘 잡아 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바늘을 사선 2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게 이제부터 위아래입니다. 위로 들어가고
두 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나오게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의 실이 통과가 됐으면 바늘을 잡고 두 개를 동시에 빼줍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매듭이 젖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두 개의 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두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넣어주세요.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사선 위로 넣고 반대쪽은 아래로 나오게 사선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쭉 빼주시고요. 두 개의 실을 잡고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땀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와 같이 앞뒤로 매듭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 줍니다. 앞쪽을 보시고요. 이번엔 세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끝에까지 모두 완성이 되셨으면요,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잠깐 정지 누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맨 끝에 구멍에 양쪽에 실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로 되셨으면 재생 다시 눌러 주시고요. 아까와 똑같이 마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구멍에 나와 있는 실을 잡고 앞쪽입니다. 여기 두 번째 구멍에 밑에서 두 번째 구멍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두 번째 구멍에서 바늘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고요. 뒷부분에도 바늘 두 번째 구멍에서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 맨 아래 첫 번째 구멍입니다. 맨 밑에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밑에서 두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고 앞쪽 밑에서 두 번째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땀은 두 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마감할 때는 좀 세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열어 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바늘로 살짝 콕 묻혀서 맨 아래 구멍 살짝 넣듯이 밑에서 두 번째 구멍 살짝 넣듯이 묻히듯이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다시 봐주시고요. 뒤에도 똑같이 맨 아래 구멍 그리고 두 번째 구멍 이렇게 해서 바늘에 마감해 주신 다음에 바늘 닦아 주시고요.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닫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쪽가위로 마감되어 있는 실을 잘라 줍니다. 뒤에도 최대한 바짝해서 잘라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바느질 지금
거의 95%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구성품 중에 사용 안 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면봉 그리고 마감천, 이 두 개를 사용 안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여기 보시면 옆면 저희가 마감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요. 이쪽도 마감해 줄 겁니다. 요 밑에 빼고요. 3개의 모서리를 마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셨으면요, 이제는 면봉을 이용하여 묻히고 옆면을 점 찍듯이, 이 상태로 점 찍듯이 하나,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주듯이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시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앞면과 뒷면에는 묻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마감천으로 살짝 닦아주듯이 한 10번 정도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지르시면 여기에 부스럼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지금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떼면은 가죽에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천으로 한 10번 정도 문질러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감재를 또 면봉으로 콕 찍은 다음에 이번엔 이 위쪽 점 찍듯이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주듯이 문질러 주시고요. 마감천으로 똑같이, 그리고 이번에 위쪽 이 위쪽은 길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쪽 반쪽만 바르고 마감천으로 4, 5, 6, 7, 8, 10.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마감천이 안에 이제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살짝만 하셔도 충분히 마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살짝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살살 붙이시고요. 2, 3, 4, 5, 6, 7, 8, 9, 10. 이쪽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옆 모서리는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안쪽, 이쪽도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쪽은 모두 마감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 안쪽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 마감재로 살살살 묻혀주시는데, 주의하실 게 어차피 여기 뒷면은 저희가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마감재 묻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앞쪽은 묻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바르실 때 반씩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묻혀주시고요. 마감천을 이용해서 살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이쪽도 반쪽도 똑같이.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옆면 여기 3개의 모서리와
안쪽까지 모두 마감이 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모두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보도록 합니다. 근데 아마 접으실 때 신발도 새 신발 신으면 약간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듯이 이 가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딱이를 닫는데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만약에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사용하시면 저절로 이제 이 똑딱이 완성된 바느질에 맞춰서 가죽이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잘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벨커스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절대 싼 재료 사용 안 하고 이제 가죽도 최상 가죽, 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믿고 저희 제품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똑딱이 필통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